개념원리 수학상 수업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인 도형의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은 점 배우고 직선 배우고 원 배우고 그걸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 그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 거의 모든 친구들이 여기를 이해해서 푼다기보다는 좀 암기해서 풀어요. 그냥 암기하면 거의 다 풀리거든. 네, 하고자 하는 말은 증명해주는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 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도형을 이동하는 거는 두 가지의 이동법을 배웁니다. 첫째는 평행 이동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라는 것, 그 두 가지를 배울 거니까 여러분이 일단 오늘은 324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돼요. 자, 324쪽에 있는 평행 이동이라는 건 어떤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하냐면 도형. 여기서는 점 혹은 도형이야. 그 모양 그대로 이동하는 것.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지 않고 걔를 그냥 이동하는 것, 우리는 그걸 평행 이동이라고 할 거예요. 평행 이동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평행 이동부터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건데,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어떤 점이 있어? 얘가 주인공이 되는 점이야. 내가 이 점을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A. 여기서 X축 방향이 뭔지 알아요? X축 방향. 좌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좌우로 플러스 A야. 그러면 플러스 A라는 거, A가 만약에 그 자연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좌우로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까? 왼쪽으로 간다는 걸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그러니까 플러스만큼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방향이 좀 중요해서 그래. 그렇지, 이건 왼쪽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 방향은 쉽게 이야기하면 좌우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B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으로 보면은 AB가 자연수라고 가정을 하면 얘보다 어느 쪽에 있을까? 그렇지, 오른쪽 위에 이동했겠죠. 그러면 그 오른쪽 위만큼 이동한 점이 있을 때 여기서는 도형의 이동을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평행 이동에서는 대각선의 이동이 아니라 그 좌우 위아래로, 약간 인형뽑기도 좌우 위아래로 하는 거 있잖아. 대각선으로 가는 거 말고 그것처럼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가 B가 돼요. 그러면 나오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이렇게 이동하는 걸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어떤 점이 있어. 그 점이 x, y인데 걔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더라 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화살표, 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원래 이 점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뜻은 얘는 x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이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지? 이거는 다음 걸 배우면 헷갈릴까 봐 확실하게 짚어주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일단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놓아요.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거야. 두 번째로 배우는 도형의 평행 이동. 이거는 이거랑 약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서 이걸 좀 설명을 해주면,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사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식적인 것과 조금 달라.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원 제외한 나머지라고, 점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 방금 점의 평행 이동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 말한 도형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뭐 직선, 1차 함수야.
그리고 2차 함수도 배웠지? 그 다음 원도 배웠어. 등등 앞으로 배울 점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평행이동하는 게 지금 말한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평행이동하는 이거는 해석 자체를 약간 어떻게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식이 좀 달라.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해. 결론부터 알려주면은 어떤 도형이 있어. 그런데 보통 도형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F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함수를 그렇게 썼지. 변수가 X랑 Y가 있는 그러한 도형을 이렇게 써. 는 0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 뭐지? 원의 방정식이죠. 이게 X랑 Y가 있는 어떠한 도형 는 0까지 있잖아. 이게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잖아?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A, Y 빼기 B가 돼. 이게 도형을 평행이동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설명을 좀 이따 증명하는 걸 들으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지금은 일단 공식부터 먼저 질러놓고 증명해 주려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아까랑 기준이 똑같아.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X는 X-A가 되고 Y는 Y-B가 돼. 그거를 대입을 딱 시켜버리면 그게 평행이동된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연습을 좀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그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내가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거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하면 X 자리에 X-1을 대입하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면 Y 자리에 Y 빼기 3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X마 2의 제곱을 Y마 3의 제곱 은사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결과야.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었죠? 0,0이었죠. 그러면 내가 0,0이 중심인 원을 이렇게 이동하면 중심이 뭐가 될까? 이렇게 이동하면 2,3 되겠지. 2,3 됐잖아. 그래서 약간 역으로 하는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좀 해줄게. 증명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자취의 방정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증명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어. 그러니까 2차 함수로 그림을 그릴게. 이 도형의 이름이 fx 뿔 y는 x, y는 0이야. 이렇게 쓰는 거는 이런 도형을 나타낸다고. 내가 이 도형을 모두 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킬게요. 그런데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면 마치 그 위에 있는 점을 옮긴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 같은 위치가 대충 여기쯤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가 옮겼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렇게 돼서 나온 식을 증명을 해 줄게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점을 이름을 붙일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취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그랬지? 첫 번째. 뭘부터 하라 그랬지? 이거 한 3번 했을걸? 뭐라고? 그치,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의 이름을 뭐로 붙이라고? x, y로 붙이라고. 지난 시간 열심히 적던데 적는 의미가 있을까? 외우지 못하는데? x, y로 붙이는 거야. 그리고 그 이외의 점을 a, b라고 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을 x, y라고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 이외의 점은 a, b라고 붙일 건데 이미 내가 a, b를 써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여기랑 공식을 같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붙일게요. P, Q라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을 붙인 거야.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름을 붙인 두 점 사이의 관계식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지? 그렇지. P뿔 A가 X가 되었고 Q뿔 B가 Y가 되었다. 원래 있던 X좌표 여기가 P야. 거기다가 A를 더한 게 여기라고. X라고. 그래서 두 가지 관계식을 구했어. 이걸 대입할 건데 대입을 하려면 참인식이 필요해. 문제에서 이건 확실한 식. 그 식은 지금 처음에 도형의 이름을 x, y는 0이라고 붙였죠. 이 위에는 p, q라는 점이 존재하는 거야.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참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f, p, q는 참이에요. 는 0까지가 참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은 p는 x 빼기 a고 q는 y 빼기 b지.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x, y의 규칙은 x, y는 요런 식의 그러니까 이 x, y라는 점은 요런 느낌의 규칙을 만족하더라.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시키면 이걸 기준으로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체 방정식에 의해서. 외울 수 있겠니? 그러면 두 가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는 점의 평행이동, 두 번째는 도형의 평행이동.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증명해 준 거 니네가 지금은 나한테 처음 배우니까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다른 분한테 배우면은 이거 완전히 안 될걸? 무슨 소리 하시는 분도 있냐면 이게 더 명확한가? 어떤 분은 이런 게 얘기를 하셔.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이거를 x축, y축을 반대 방향으로 옮겨서 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이건 내 생각에는 완벽하게 증명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애매하게 좀 외우기 쉬운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한 증명이에요. 도형의 너희가 그 자체 방정식을 확실하게 이해한 친구들은 딱 여기 듣자마자 알겠다 할 수 있다고.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상식을 믿는 게 아니라 증명하게서 나온 걸 이제부터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증명하는 거를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보고 지금 이거 뭐 한 건지 알지? 한두 개 암산한 것 때문에 지금 흐트러졌을 수 있는데 P가 X 빼기 A고 Q가 Y 빼기 B예요. 그거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으면 참이니까 이러한 식이 존재하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 XY는 이 XY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규칙이 이 규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마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마 A 대입하고 그 Y 대신에 Y마 B 대입하자라고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명확함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좀 생겨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비슷한 듯 다르거든.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 어떠한 평행이동이 있대. 그 평행이동이 원래 점이 x, y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평행이동이야. 이 평행이동을 해석하자면 얘는 원래 있던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뿔3이야 마삼이야?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다. 이렇게 이동하는 이 평행이동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알겠지? 점이 점으로 이동했잖아. 이러한 평행이동은 이런 평행이동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평행이동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애가 이렇게 변했대. 그럼 이 평행이동은 어떻게 이동을 한 거야?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도형일까 점일까? 그렇지. 는영 f 어쩌고 저쩌고 는영이 도형 이동한 거야. 도형이 x가 x 뿔 3이 되었대.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일까? 마 3,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을 한 거야.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해 준 거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평행 이동이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어떤 점을 옮겨주세요 라고 물어봐 버려. 그래서 보자마자 얘가 어떠한 평행 이동인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오늘 배우는 모든 내용입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외울 땐 어떻게 외우냐? 점은 더하고 도형은 뺀다 그렇게 외우면 돼. 점을 이동할 때는 그걸 그냥 똑같이 더하면 돼. 하지만 도형을 옮길 때는 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점과 도형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팁 하나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점이 쉬웠어? 도형이 쉬웠어? 점을 이동하는 게 쉬워? 도형을 이동하는 게 쉬워? 점이 훨씬 쉽지. 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건 점으로 이동을 시켜야 해. 즉 어떠한 도형이 대표점이라는 게 존재해. 그럴 때는 도형의 이동보다는 점의 이동이 훨씬 쉽다. 딱 그 어떠한 도형을 대표하는 점이 존재하는 거. 예를 들면 2차 함수야. 2차 함수를 대표하는 건 뭐게? 그치. 2차 함수의 꼭지점이죠. 그러면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식은 내 맘대로 적을게요.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죠? 3컴마 마 4야. 내가 이러한 2차 함수를 어떻게 옮기고 싶냐면 x축의 방향으로는 마 4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뿔 5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고. 그냥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자리에 뭘 대입하라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렇지. x뿔 4를 대입하고 얘는 y 대신에 y마 5를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x뿔 3이니까 이게 뿔 1로 되겠지. 즉 y는 x뿔 1의 제곱 뿔 5가 뿔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것도 별로 크게 어렵진 않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도 되냐면 2차 함수를 대표하는 점 있지. 이 점을 그냥 이렇게 옮겨버려. 그러면은 몇 컴마 몇이 될까? 중심이. 두 번째 방법이야. 이 점을 이렇게 이동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될까? 마 1 컴마 1 되겠지.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라고 했거든요.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뭐게? 그 기울기랑 같은 개념인 최고차항의 개수야.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였죠? 1이었죠. 그러면 내가 꼭지점을 이동시킬 때는 꼭지점 먼저 정해놔. 근데 최고차 개수가 1이었지. 그럼 이거 보면서 식을 세워도 된다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 이렇게 대표점이 존재하는 거는 대표점으로 하는 것도 편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보기엔 사실 얘가 편하죠. 현재는 방금 배웠으니까. 요게 편한 친구들은 이걸로 하세요. 그런데 가끔 대표점으로 이동하는 게 편한 아이들도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특히 원은 진짜 편해. 왜냐하면 원은 그 모양 그대로 옮기다 보면 반지름이 안 변하거든. 원의 중심만 바꾸면 돼서 원은 되게 편해. 그 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요걸 설명하다 보잖아? 그러면은 니네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린다? 어디서 더하고 어디서 뺐는지. 도형의 관점으로 이동시킬 때는 빼는 거라고. 점을 이동시킬 때는 더한다고. 꼭지점은 점이야. 그래서 더했어. 원의 중심도 점이야. 그것만 이동시킬 거니까 더하는 거야.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애매하게 눈치 보면서 책처럼 풀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생각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긴 진짜 쉬워요. 그 복잡한 원의 방정식이 끝났잖아. 그거에 비하면 여긴 진짜 쉬운 거야. 문제만 잘 해석하면 되거든요. 자, 어떠한 평행이동이 있대. 이 평행이동은 얘를 이렇게 이동하는 평행이동이야. 얘를 이렇게 만드는 평행이동은 규칙이 뭘까?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f 괄호는 0이 있으면 도형이야. 그런데 얘는 그냥 점으로 옮기는 거니까 점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을 시킨 그 평행 이동이라고. 이러한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를 얘로 옮긴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좌표는 1 더할까 뺄까? 더하지. 이거 y좌표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점을 이동하니까. 얘를 이동을 해서 그게 a, 2가 된 거죠. 그럼 a는 b는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알겠지? 이해할 수 있니?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 이번에는 얘를 얘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것이 옮겨지는, 얘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이 평행 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니?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했지. 그러면은 얘를 마이너스 2 플러스 5 하면 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 어렵지 않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해석만 잘 하라고.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다음 숙제 하기 전까지 명확하게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잡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야. 너희가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써요. 그것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이거 문제 한번 보자. 저 점을 제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 이 평행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 그치,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 3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평행이동이야. 그런데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내가 얘를 옮기고 싶어. 어떻게 옮길까? 그치.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되죠? x 마 2 대입하고 y 자리에 y 뿔 3을 대입하면 돼. 대입이야. 그냥 그 자리에 집어넣는다고. x 자리에 저거 집어넣고 이 y 자리에 저거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실수는 항상 이루어진다. 나처럼 괄호 안 하고 하는 친구들은 부호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실수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3 x 마 2 마 y 뿔 3 뿌리는 0이에요. 그러면 3x 마 y 하고 숫자 얼마죠? 마 7인가? 이렇게 돼서 a, b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다. 아마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필수예제 3번 볼까? 이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뿌리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 그거를 만족하는 p값을 구하세요. 문제예요. 얘는 여러분이 선택권이 주어져.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되지? x 뿔 p 마 p. 그치, 마이너스 p를 대입하고 y 자리에 y 마 p 뿌리를 대입하면 돼. 헷갈릴까 봐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찾으면 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대표점이 존재하는 거는 꼭지점만 생각하라고. 그럼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 왜 그러냐? 이차함수가 명확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꼭지점을 구할 수 있거든. 꼭지점 x좌표 얼마야? 1이지, 그치? 얘들아, 차이는 여기서 일어난다? 꼭지점 x좌표를 지금 못 구하는 친구도 있어. 아, 이거 어떻게 구했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놓친 거라고, 포인트를. 보자마자 3초 안에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의 상식이에요. 규칙은 않아요? 이거 있을 때 꼭지점 x좌표 공식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지. x좌표를 구하라고 이렇게 암산으로. 자, y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얼마야? 3이네요. 꼭지점 1,3이에요. 그런데 이 꼭지점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뿌리만큼 평행 이동시켰대. 그러면 그 점은 어떻게 됐을까? 더할까 뺄까? 더하지. 전 진짜 왜 헷갈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 그러면은 5뿔 p야. 그러면은 이게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된 거지. 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 p는 얼마일까? 그렇지.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조건이 뭔데? 그렇지. y좌표가 0이죠? y좌표가 0 되려면 마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구하는 걸 하면 실제로 여러분 아래쪽에는 풀이 과정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나와요. 대표점이 존재하는 건 점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럼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이거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어떤 평행이동이 있어요.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얘로 옮겨진대. 그러면은 뭐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마찬가지 이거를 도형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점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게 편해져. 자, 이러한 평행이동은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지? 이걸 항상 내가 적는 이유는 이건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적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는 뿔3이야 마3이야. 그렇지.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4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얘로 옮겨졌대. 이거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인지 알아? 그렇지. 마이 컴마 1이지. 아까 했던 말 또 할 거야. 이거 보자마자 암산으로 못 구하는 친구들은 이미 포인트 놓친 거야.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로 판단을 한다. 자, 어떤 친구가 만약에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아. 저는 수학상이 다 끝났어요. 라고 하면은 내가 물어보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거야. 식 하나 딱 두고 야 원의 중심 뭐야? 하나, 둘, 셋 못 구하면 얘는 모르는 거야. 너희가 아마 다른 쪽에서 테스트를 봐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우라고. 이걸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 어떻게 될까? 몇 컴마 몇이 될까? 숫자부터 계산하려고. 1 컴마 마 3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 이 점이 이 원의 중심이랑 같다고. 그럼 b는 얼마야? 3이지.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구나. 문제는 이 a야. a는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땐 a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반지름으로 구하는 거야. 그 도형이 평행이동을 하면 모양이 변하면 안 돼요. 원래 있던 원의 반지름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루트 3이죠. 루트 3이 되어야 해. 그래서 얘를 사실은 먼저 문제를 풀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하겠네. 만들어야 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a 때문에 완전 제곱식 만들긴 했어야 됐다. 근데 이거 사실 암산 가능하다. 중심이 2인 거 알지? 그러니까 x뿔 2의 제곱. 먼저 그냥 완전 제곱식을 냅다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y 마 1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먼저 이항시켜.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왼쪽에 얼마를 더했죠? 그럼 여기도 5만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3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2겠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우왕좌왕 하는 게 있어서 애초에 a를 보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돈을 하라고. 얘를 구할 땐 이걸 사용한다. 이게 더 쉬운 방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29쪽에 있는 그 연습 문제 내용을 좀 잠깐만 보면 어려운 문제는 진짜 아예. 그런데 헷갈리는 건 있을 수 있어. 그걸 잠깐만 볼까? (350번) 같은 거? 원의 방정식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얘랑 접한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가장 노멀한 방법으로 할게요. 노멀한 방법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버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치? 이렇게 되겠지? y자리 y 마 k.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4x뿔 3y 마 3k 마 5는 0. 그런데 얘가 얘랑 접한대.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 만들 수 있을까요? 얘들이 접해. 그림을 그려주면 원 이렇게 있고 얘는 기울기 없으니까 축 이런 식으로 접한대. 아래쪽일 수도 있어. 그렇지. 반지름이랑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k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돼요. 망한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지금 모르면 지금 복습을 좀 하고 요건 좀 사고력이거든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넓이가 이 직선에 의해서 이등분이 된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해야 해. 어떤 조건이 있을까? 중심 뭐요?
그렇지.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넓이를 이등분을 하려면 그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야 한다. 이거는 거의 모든 도형에서 성립하는 게 그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도형의 무게중심 지나는 거야. 원의 무게중심이 원의 중심이라 그래. 알겠지? 그럼 이것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나머지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여기서 마치면 되겠다.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